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스토킹 피해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변이 일어난 신당역에는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데 한 시의원이 이 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앞서 또 다른 의원은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에게 삿대질을 하며 반말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손성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정 질문에 나선 의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동료 직원이 이런 가해를 했습니다. 미뤄봤을 때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이런 말도 합니다.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서울시가 청년과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심리 상담 등 관련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발언은 곧바로 정치권과 SNS상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 아니냐, 피해자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등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에게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이 의원 마스크도 안 쓰고 삿대질까지 합니다. 주민들이 엄숙해야 할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게 이유입니다. 시민들은 의원 자질론을 제기합니다. 주민들을 약간은 하찮게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 같고요. 의원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나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게 아니었을까.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민의를 대변하겠다고 나선 시의원들. 이들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와 발언에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 국민을 분노케 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실언을 하고 또 소각장 설치 계획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고성을 지른 서울시 의원들의 행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의 자질 논란으로까지 번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이병도입니다. 네, 먼저 신당역 살인 사건을 두고 이상훈 서울시 의원이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같은 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우리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좀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시민들께도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뭐 따로 들으신 얘기가 있을까요? 발언의 맥락은 그 출연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마음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야기됐지만 맥락을 떠나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본인도 바로 이제 사과를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라는 하는 것들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시민들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전을 벌인 일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승복 의원의 행동도 좀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시민들에게 뭐 삿대질을 하고 고함까지 지르는 게 좀 보기 드문 일이잖아요. 이게 전에도 좀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의 존재 이유는 이제 그 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시민들의 공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시의회에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청을 하러 온 시민들께 삿대질하면서 고함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더군다나 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어떤 사과나 반성의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 이건 좀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앞서 짚어본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면서 시의원들의 말과 행동이 좀 문제가 돼서 자질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좀 시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결국에 그 피해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방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사실 이제 지방 의원들 또 지방 의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지 않은, 아니 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또한 이제 그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뭐 지역구의 의원들 이름도 잘 몰랐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뭐 이게 근데 이제 서울시의원이 되고 와서 보니까 이 의회 역할들이 좀 생각보다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네.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좀 부도덕적인 행동들이 나올 때마다 그 국민들의 좀 의회에 대한 신뢰나 좀 관심을 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때 의원들 역시 더 많은 역할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좀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수백만 시민들의 어떤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도덕적인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의회 차원의 어떤 자정 노력 같은 걸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당연히 더 많은 이제 고민과 성찰들 그리고 이제 좀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으로서 좀 대중 앞에서 올바른 언행을 해야 되는 것들은 좀 당연한 책무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의회에 대한 또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좀 더 이제 시민들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시민들에 대한 공감의 마음을 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뭐 결은 다르지만 뭐 그 이번에 서울의 수해 피해가 컸고 네. 또 경기상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해 이제 해외 비교 시찰, 뭐 해외 연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 않기로 결의했거든요. 이것도 시민의 시선들을 좀 고려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민심과 여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감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도 네.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밤에 택시 잡기 정말 어렵죠. 운행 중인 택시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택시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옆에 서서 애타게 손을 흔드는 남성. 주변에는 휴대폰 화면 속 지도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 시간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들 모습입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밤마다 택시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잡히죠, 많이. 특히 여긴 더 안 잡혀요. 차로 10분, 15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 잡히는 편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택시 기사 수 감소.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이를 버티지 못한 택시 기사들이 일을 그만둔 겁니다.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서울 법인 택시 운전자 수는 2만 2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0% 줄었습니다. 법인 택시 운행 대수 역시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다른 데로 이직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개인 회사 택시들은 많이 모자라죠. 기사들이 모자라니까 주차장에 가면 차들 그냥 많이 서 있어요. 서울시는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지난 4월부터 개인 택시에 적용 중인 3부제를 해제했습니다. 휴무 중인 택시도 심야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심야 전용 택시 2,300대의 영업 시작 시간도 오후 9시에서 2시간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가 분석한 심야 시간 택시 적정 대수는 약 2만 4천 대지만 실제 운행 대수는 1만 9천여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택시 요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택시 기본 요금을 1,000원 올리고 기본 거리는 400m 줄이는 방식,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도 조금씩 오릅니다. 이에 더해 심야 할증 시작 시간은 2시간 앞당겨지고 20%인 심야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높아집니다. 시는 이렇게 요금 체계를 개선할 경우 택시 요금이 현재보다 19.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요금 인상을 바라보는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지금 물가가 워낙 막 너무 상승하니까 그쪽에서 당연한 요구라고 그냥 생각하는데요.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그다음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도 오른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일단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일단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특히 택시기사들은 단순 요금 인상보다는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무슨 오토바이 일하는 것만큼도 돈 못 버는데 택시기사 나가는 기사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월급이 140만 원인데 140만 원 못 받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애들하고 살겠어요? 못 살죠. 지난해 기준 택시기사 월평균 임금은 169만 원. 최근 서울연구원은 택시 운수 종사자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뿐 아니라 산학금 인하와 유사업종 수준의 택시 월급제 정착, 정부 추가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울시가 당장 연말부터 택시 심야할증 확대를 예고한 상황에서 요금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에 600억여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래된 수도관을 교체할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 원, 다가구 주택은 500만 원, 아파트는 가구당 1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1994년 4월 이전에 지은 건물로 내부 수도관이 녹에 취약한 아연 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